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170화 오해는 풀었지만 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커와 추이의 결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상황이 수습됐는지 뒷얘기를 다뤘죠. 그동안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여러 떡밥들이 풀렸습니다. 1부에서 워낙 산군 중심으로 스피디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미처 못 다뤘던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그날 거인들의 사투 편과 오늘 연재분까지 해서 일부 미해결 떡밥들을 보따리 다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의식의 흐름대로 리뷰 함께 가시죠. 무커와 추이의 대결이 끝나고 나서 까치목골 호환 소식을 들은 장씨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장씨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무려 1부 1화에 나온 사람입니다. 장씨는 까치목골에서 가죽을 싣고 장터에 갖다 팔러 나갔는데요. 가죽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 가져갔죠. 남은 가죽을 가지러 마을로 되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황효가 장씨의 달구지를 밟고 까치목골로 뛰어가는 장면도 나왔었죠. 장씨는 폐허가 된 마을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황효가 나타나서 옷을 뺏고 쫓아내버립니다. 사실 이 장씨의 행방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다행히 황효가 죽인 건 아니었네요. 여튼 추이를 옮길 수단을 확보한 황효는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데 추이의 왼쪽 팔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추이가 건재했을 때는 팔이 잘린 상태에서도 형태 유지가 됐는데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죠. 그리고는 혹시 실패한 실험체들처럼 재생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걱정합니다. 일부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재생벌레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실험체가 바로 비위일족과 비라였죠. 재생벌레의 힘을 본인 것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틈을 타고 재생벌레가 폭주해서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흰눈썹이 성공한 실험체는 딱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추이고 하나는 녹치라고 봅니다. 녹치에게 성 한 채값이 들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재생벌레 안정화를 위해서 온갖 약을 먹이다 보니까 돈이 엄청 깨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추이의 재생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던 황효는 우연히 무커의 팔을 발견합니다. 급한 김에 궁여지책으로 추이의 몸에 무커 팔을 붙여버리는데 잘 붙고 안정화가 되죠. 사실 많은 독자분들이 지금까지 도대체 추이의 몸에 무커의 팔이 어떻게 붙은 거냐, 버일러가 나타나서 붙여준 거 아니냐 등 수많은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그 떡밥이 오늘 드디어 회수가 됐습니다. 결국 무커의 팔은 이전까지는 아린과 공명을 통해 형태가 변했다면 이제는 변종인 추이의 몸에 붙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형태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염주를 차면 인간형 팔이 되고 염주를 풀면 수인의 팔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호영 세계관에서는 신체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압카가 흰눈썹에게 네 다리를 내놔라 발언도 있었고 구망은 여기 더해서 맞는 다리를 찾고 있다고 하죠. 황효가 눈이 터졌을 때는 효가 맞는 눈을 찾고 있다고도 했고 떨어진 신체를 붙이는 녹색 단약도 있죠. 추이의 몸에 무커의 팔이 붙었다는 사실이 이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황효는 무커의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리병에 무커의 혼을 담으려고 하는데 용량이 안 되는지 호리병이 터져버리고 말죠. 마을로 허겁지겁 뛰어가서 큰 항아리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혼을 담는 데 성공합니다. 이 항아리는 이전 화에서도 잠깐 컷이 나오더니만 이것도 떡밥이었네요. 여튼 제가 이전 영상에서 황효의 비밀 항아리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황효가 추이의 연기 보충을 위해 무커의 혼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오늘 황효가 무커의 혼을 담아가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맞았지만 그 목적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항아리를 고원까지 가져갔을 텐데 어디 숨겨둔 걸까요? 그리고 이 항아리가 수상한 점이 또 있는데요. 처음에 담았을 때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을 비교해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항아리가 빨갛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작품에서는 붉은색이 보통 원귀들에게 많이 쓰이는데요. 무커의 혼이 원귀가 되어서 색이 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예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전 화에서 남자답게 죽음을 맞이한 무커였는데 원귀가 됐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죠.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황효는 까치목골을 떠났지만 붉은 산으로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너무 멀기도 했고 혹시 추이가 부상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원한 관계에 있는 바쿠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흰눈썹의 성으로 가자니 재생벌레를 빼려고 할 것 같으니까 예전부터 알던 흰산의 고원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재생벌레가 왜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나왔는데요. 황효의 말에 따르면 추이의 몸 상태가 안정을 찾은 후에는 더 이상 재생벌레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전부터 저는 무리한 재생벌레 작동이 숙주의 신체를 갉아먹는 것 같다는 이론을 말씀드렸었죠. 세포 분열의 횟수에 한계가 있듯이 재생이라는 기능은 거의 무적이지만 그만큼 많은 세포 분열을 사용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고 작가님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추호는 엄청나게 미안한 표정을 짓죠. 자기 혼자 오해해서 추위를 미워하고 추위가 위험할 때 보살펴준 인간들까지 죽였으니까요. 자신의 죄를 뉘우친 추호는 다시 길을 떠났고 가는 길에 쓰러져 있던 녹치에게 볏짚을 덮어주고 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가오리가 몽롱한 상태에서 목격하게 되죠. 나쁜 놈인데 이상하다 라고 혼잣말하는 걸 보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춥지 않게 화로에 불까지 붙여주고 황효도 이불을 덮어준 것 같죠. 그렇게 추호가 떠나고 황효와 가오리가 드디어 첫 만남을 가집니다. 황효는 가오리에게 빚진 게 많죠. 가오리가 파인 길도 메꿔주고 산에서 얼어 죽을 뻔한 것도 구해다가 살려줬고요. 자신이 돌보던 추위까지 대신 살려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황효와 녹치가 변절해서 흰눈썹과 압칼을 등지게 된다면 그 계기는 가오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세계관의 주요 인물들은 가오리가 다 한 번씩 살려줬거든요. 나중에 혹시 아랑사의 위치를 황효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가오리와의 관계 때문에 내적 갈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연재분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일령의 힘이 터뜨렸던 폭발의 위력이 잠깐 나오는데 빽빽한 나무숲에 거대한 크레이터가 생겼습니다. 무슨 하늘에서 운석 떨어진 것 같죠? 일령의 힘이 이 정도인데 압카나 아린이 마음먹고 힘을 쓰면 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작가님 말처럼 정말 산이 파괴되는 장면까지 나올런지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